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오붓하네요. 네. 저는 이렇게 오붓한 게 더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제목처럼, 오늘, 제가 이해하셔야 될 게 학생기록부 재구조화에 대한 것과 학생기록부 관리하는 거에 대한 시간을 절약하는 이런 매뉴얼들을 제가 아주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저는 뭐 방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저희 진로진학센터에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저 유튜브 채널도 저도 있으니까 여기 가서 보시면 도움되실 만한 내용들 제가 꽤 여러 개 찍어놨고요. 얼마 전에 올라간 거는 그 배치표 보는 방법, 그리고 상위 누적, 그러니까 수능과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 자료 보시는 방법들 제가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오늘 요거 들으시고 나셔서 학생기록, 저는 오늘은 학생기록부에 대한 말씀만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고3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커요. 3학년 1학기 학생기록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들으시고, 다행히 저 유튜브에 이것도 탑재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저희 강북청솔 유튜브 들어가셔서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제분하고 같이 보세요. 저 촬영 중인 것 같은데. 네. 학생이세요? 아니, 저 뒤에. 몇 학년이니? 기특해라. 그래서 같이 보셔서 작전을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유튜브 들어가시면요, 여기가 중요한 게 여기 이름 제 밑에 여기 URL 있거든요. 여기에 제가 클라우드 연결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자료들 엄청나게 올려놓고 있어요. 입시 자료 저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입시 자료 저기서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다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자제분 학년도에 맞춰서 있는 자료들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도 이제 폴더별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요 PPT 자료는 여기다 안 올려놨습니다. 제가 학원에 놓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학원에 문의하시면 다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달라고 하셔서 댁에 가셔서 자제분하고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세 가지 가지고 좀 진행할 거고, 일단은 제가 처음서부터 이해시켜 드릴 게, 학생기록부에 대한 거예요. 요거 보시면 요게 기존의 학생기록부에서의 평가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학업 능력,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인성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근데 이게 24학년도서부터 이렇게 해서 바뀌는 거를 요 대학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게 통과가 돼갖고 이제 평가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의 05년생 이후서부터 평가 기준이 바뀌었어. 자, 그럼 보세요. 평가 기준들이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공통적으로 보이는 단어 보이세요? 학업? 땡? 네? 난 딱 보이는데? 땡? 아니, 공통적으로 보이는 아니, 이렇게 써 있으면 여기 제목서부터 보셔야 되지 않나? 역량이지, 역량. 모두 다 역량으로 바뀌었죠. 그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제 학생부는 역량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역량이 뭔지를 알면 되는 거잖아요. 능력하고 역량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학업도 학업 역량을 본다고 하고 있고, 제가 색깔 비슷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전공 적합성이 아니라 진로 역량을 본다라고 그랬고, 그리고 예전에는 인성이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인성을 본다고 하니까 인간성 됨됨이로 들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대학교에서는 인간성 좋은 애들을 뽑는 줄 알았던 거죠. 그거 아니지 않나요? 아니 뭐 착한 애 순둥이를 뽑는 건 아니잖아요. 먹으면 자고 투덕투덕 노는 그런 애들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쉽게 풀어줬단 말이야. 공동체 역량.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역량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뭐 정리하면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학업 역량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고, 일단은 이제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역량은 점점 더 발전돼 나가고 성장해 나가고 점점 더 강화되어 나가고.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게 맞지 않나요? 어때요, 자제분들? 요번 3월 달 모의고사, 그리고 요번에 이제 3학년들은 엊그저께 그 6월 달, 5월 달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도 보고 성적들이 어떤가요? 괜한 거 물어봤지? 형편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게 능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건 능력이야. 역량은 뭐냐면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질 거야. 그렇지 않나요? 점점 더 한 문제씩 더 맞을 거고, 실력도 점점 더 나아질 거고, 더 열심히 공부하면서 점점 더 강화되어 나가고 발전돼 나갈 거란 말이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 왜 항상 이런 분위기지? 아니, 걘 틀렸나요, 이젠? 글렀어요? 아니잖아요. 더 잘할 거야, 이제. 왜냐면 지금 여기 계신 분이라도 우리 자제분들 도와주러 이 시간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버님 직장 다니시죠? 직장인한테 토요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저도 그걸 무릅쓰고 왔잖아요. 알려드리러. 그래서 점점 더 발전돼 나갈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믿으시죠? 네, 지금 대답하신 분들만 부모님들의 믿음대로 되실지어다. 우리 꼭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봐주겠대. 그러니까 그걸 역량을 보여주는 학생부를 만들자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이게 입학사정관제 때 학생부예요. 요게. 그래서 각 파트별로 아무 연계성이 없었어. 그래서 심지어는 외고 다니는 아이가 뭐 어문계열을 갈 아이가 뭐 농어촌 봉사 가서 뭐 그런 그 수의회와 관련된 뭐 그런 엄한 것까지 다 한 거야. 별의 별 쓸데없는 것까지 다 한 거지. 이게 바로 뭐냐면 비교과야. 비교과를 화려하게 만든 거였어.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개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 만든 거지.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게 요때 게 바로 생기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생활기록부니까 학교 내건 학교 외건 모든 걸 다 포함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기부 그런 거야.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학교 내에서만 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기부가 아니라 학생부가 맞는 것이 학교 생활기록부. 근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생기부란 단어를 좀 많이 쓰시는데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직까지 비교과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개념으로밖에는 안 들리는 거지. 그래서 교수님들이 면접할 때 애들이 자꾸 생기부 그러는 게 자꾸 귀에 거슬린대요. 입학사정관제는 솔직히 조금 실패한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때 기억이 막 자꾸 떠오른대요. 그래서 좀 자제해주면 어떨까, 학생부라는 단어를 좀 써주면 어떨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네들도 얘기하면서 생기부라던데. 우리라도 학생부로 좀 명칭을 바꿔보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각 파트가 연계되어 있다는 거야. 연계되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복잡한 내용이긴 하지만 연계되어 있는 거를 보여주자는 얘기가 그게 바로 역량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생각해 보세요. 자제분들이 점점 더 발전돼 나가고 성장돼 나가는 게 아날로그일 것 같으세요? 디지털일 것 같으세요? 너무 어려운 영어였나? 네? 순차적으로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뻥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순차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연계성이 있는 거야, 인간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역량은 유기체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3월달, 6월달 모의고사 망쳤다고 괴로워할 필요 없어. 더 나아질 거거든. 유기체는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걸 보여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렵죠. 이게 무슨 철학이 들어가는 것 같아 막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대놓고 노골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야. 쉽게. Are you ready? 영어 잘하시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연계성 있는 학생 기록부를 만들면 되는데 딱 그냥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표기 방법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적지 말고요. 이거는 기존의 그냥 학생 기록부 적는 방식이고요.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로 적으면 연계성 있는 학생부가 되는 거야. 기록 방식을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야. 이게 2015 학생 기록부 재구조화의 결론이에요.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방식의 기록. 그러니까 지금 3학년 1학기에도 우리 학생부를 아름답게 만드셔야 되고요. 3학년 1학기 때 학생부 흐지부지 돼갖고요. 거기서 서류평가에서 떨어진 애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3학년 1학기에도 아름답게 마무리하셔야 되고요. 2학년은요. 진짜 중요한 시기야. 2학년 때 학생기록부가 제일 중요해요. 2학년 때 학생기록부를 보고 거의 판단을 내려요. 그러니까 2학년 학생기록부서부터는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3학년 때문에 한마디 더 드리면 혹시 여기 3학년 계시면은 뭐 아니면 근처에 3학년들 있었으면 아마 많이 보셨을걸요. 자기는 학생부 전형 안 쓴대. 그냥 뭐 정시 올인한다고 그러고 뭐 정시 파이터라고 난 왜 정시랑 싸우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정시만 한다는 애들이 갑자기 8월 달에 원서 접수 시작한다 그러면은 나도 하나 써봐야 되지 않을까 막 그러면서 기웃거리기 시작해요. 그땐 늦었어요. 그때는 그냥 정시 올인하는 게 나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고 우리 1학기에라도 아름답게 만들면 돼. 1, 2학년 때 없었어도 괜찮아. 3학년 1학기에라도 보여주면 돼. 그게 역량인 거야. 발전돼 나가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옛날에는 전공적합성 그래갖고 1학년 때서부터 우수한 게 쫙 나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 역량이라고. 역량.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연계성 있게 만드는 방법이 동기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니까 제가 그냥 매뉴얼을 알려드릴게요. 쉬워요. 학생기록부에 관한 관리에 대한 매뉴얼은 평가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거야. 교수님들이 아이들 학생기록부를 읽을 때 어디서부터 볼 것 같으세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맨 앞에서부터 보지 않겠어요? 옆을 보진 않을 거 아니야. 죄송해요. 너무 무리수를 들어. 맨 앞을 보겠죠? 맨 앞장에 뭐를 보겠어요? 애들한테 학교 가서 애들한테 물어보면 얼굴. 우리 얼굴 보면 대학 못 가거든. 농담의 부모님들 저도 제 상황은 알아요. 농담에 아시겠죠? 거기서 출결을 본단 말이지. 자, 출결이 바로 공동체 역량이에요. 이게 뭐냐면 공동체 생활에서의 성실성과 책임감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빼먹는 거 전 절대 반댈세. 학교는 빼빼로가 아니잖아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니었으면 갑분싸 될 뻔했어. 역시 아재끼리는 통한다니까. 그래서 저는 출결이 좀 의미가, 근데 그것 때문에 감점을 받는 건 아니에요. 대신 안 좋은 인상으로 시작하는 것이. 근데 애들이 그래요. 선생님 뭐 아팠는데 어떻게 해요? 막 그런다고요. 아니 근데 전국에 거기에 그냥 점 찍혀서 3년 동안 점으로 찍혀야 되는 애들이 훨씬 더 많거든. 걔네들은 뭐 짐승의 몸을 가졌나? 그렇지 않아요? 걔네도 아팠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참고 견딘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 그렇죠? 되돌릴 수도 없어. 분명히 면접하면서 교수님이 한 번은 언급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해놓고 가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소명하시면 돼요. 변명이 아니라 소명이야. 변명은 그날 학교도 좀 가기도 싫었고 학교에서 다니도 좀 꼴보기 싫기도 한데 비도 오고 그래갖고 여러 가지 추접스러운 걸 얘기하는 걸 변명이라고 하잖아요. 소명은 반성과 각오예요. 일단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성실하지 못했던 거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은 거라도 점 지키면 된단 말이지.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죠? 아니 잘못했다는데 뭐라고 그럴 거야? 그렇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2번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보는 거예요. 맨 마지막 장.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니까 이게 행특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은 똑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담임선생님이 그 아이를 1년 동안 지켜본 걸 적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때 것까지밖에 못 봐요. 왜냐하면 행특은 12월에 적거든. 근데 원서 접수는 3학년 8월 달서부터 접수가 시작된단 말이야. 8월 말서부터. 그러니까 3학년 건 못 봐요. 그럼 3학년들은 그러니까 행특에 그래서 약간 푸석한 내용들이 써 있으면 교수님들이 걔를 공격할 빌미를 찾아요. 면접할 때도 공격하고 서류 평가에서도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를 먼저 본단 말이야. 안 좋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3학년들은 1, 2학년 때 거에서 만약에 뭔가 약간 꺼림칙한 게 있다면 그것도 소명 준비하면 되는 거야. 제가 잘못했다 그러면 돼. 아니 부모님들도 아니 자제분이 잘못했다 그러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용서해 줘야지. 그렇지 않나요? 잘못했다고 안 그러고 바락바락 대드니까 혼나는 거 아니야. 넌 아니지? 착해. 그러니까 반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 2학년들은 거기서 이제 뭐 잘 써주시길 바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행특 관리에 대한 전략은 선생님하고 잘 지내면 되는 거야. 말 잘 듣고 학교 열심히 오고 하라는 거 잘하고 그럼 되는 거. 뭐 전략이 있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3학년들은 기존 거에 대해서 소명 준비하시면 뭐 있으면 소명 준비하시면 되고 행특 때문에 붙지는 않아요. 떨어질 아이가 붙지는 않아요. 하지만 붙을 아이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문제를 찾아내니까.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서 창체를 본단 말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잖아요. 첫 페이지 다음 페이지가 창체 자율활동 곡이잖아요. 거기 본단 말이에요. 거기 활용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세특을 읽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평가 순서를 알면 각 파트별로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짜야 될지가 딱 나오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린다고요. 1번 방법 알려드렸죠? 학교 안 빼먹기로 했지. 그리고 행특 선생님 말씀 잘 듣기로 했지. 그리고 이제 3번, 4번을 제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대놓고 노골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게 설명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 중요하니까 관리 잘하세요 하고 넘어가면 그게 설명이야. 그렇지 않아요?
뭐 그래도 되면 여기까지만 하고 저 집에 가고요. 저도 직장인이거든. 토요일 아침에 뭐 있는 거 진짜 싫어. 그래도 회사에서 시키니까 어떻게 가야지. 그렇지 않나요? 안 가도 되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는 순서들을 우리가 알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효율적인 관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학생부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면 아직 학생기록부 구조를 모르신다는 뜻이거든요. 학생기록부에 너무 많은 시간 투자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구조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생기부에서는 뭐 어마무시하고 막 페이지 수 많고 막 세트 기록 꽉꽉 차 있고 막 이런 거 양적으로 밀어붙였다 그러면 지금은 구조적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학생기록부 1학년 때서부터 안 했으면은 앞으로 뭐 갑자기 하긴 좀 어렵다, 시간 많이 든다, 그건 옛날 얘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구조화 시켜놔 있고 공식이 있고 매뉴얼대로 하니까 1, 2학년 때 안 했어도 3학년 때라도 보여줘도 괜찮다. 역량을 보는 거니까 2학년은 피크 시기다.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다. 그리고 요거는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자제분들은 공부만 했으면 좋겠어. 우리 친구 공부하기도 바쁘고 힘들잖아. 뻥치고 있네. 힘들어요, 아이들. 전 아이들은 공부만 했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가 이 매뉴얼들을 그대로 전수시켜주고 진두지휘 하셨으면 좋겠어. 전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제 아이들을 대학을 보내보고 나니까 이거를 제가 올해로 18년 차 됐거든요. 입시한 지가. 그땐 몰랐어. 그 전까지는 이렇게 알려줬으면 됐지 뭐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내가 직접 제 아이들을 매니징해 보니까 야, 이건 자세히 알지 않으면 절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딱 느낀 거지.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꿔먹은 거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노골적으로 알려드리자. 감사합니다. 한 분만 좋아하시고 다른 분들은 별로신가 봐. 그래서 제가 학부모의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거 도와주실 거죠? 제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릴 겁니다. 네? 자, 학생기록부 1번, 2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3번 창체서부터 세특 관리하는 건데 앞으로 무조건 학생기록부에 기록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액션과 메모를 가야 돼. 그리고 연계된 거 중심으로 먼저 가야 돼. 생각해 보세요. 자제분이 만약에 우리 친구 무슨 과 가고 싶어요? 오, 멋진 새끼. 경영학과 가고 싶어. 자, 그러면 경영학과 교수님이 저 친구를 평가할 때 과목 중에 어떤 과목에 관심이 있을까요? 국어, 수학, 영어 중에 일단. 당연히 수학이지. 경영은 수학이야.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또 국어랑 영어 중에는 어떤 거의 비중이 더 클까요? 이제 딱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모든 학과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1번 영어예요. 모든 학과에서 다. 영어는 기본이야. 왜? 대학 가서 바로 써먹어야 될 건 수학이 아니라 영어거든. 맞지 않나요? 근데 모든 것들은 다 학업 역량을 보는데 영어만 학업 능력을 봐요. 영어만. 준비해 오란 뜻이야. 영어 능력이 뭔지 아세요? 영어 능력? 보캐블러리요. 어휘력. 우리 단어 외우고 있는 거지 친구야? 하루에 40개. 너 괜히 왔다고 생각 들지 지금. 난 괜히 와갖고 아침부터 엄마가 오라고 그랬고 괜히 왔어. 아니야, 잘 될 거야. 너는 목표하시는 대학교 4년 장학금에 생활비의 축복도 있으실지어다. 잘 되실 거예요. 넌 분명히 잘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영어 보캐블러리 이거는 능력이에요. 그거 강조하시면서 자꾸 자제분들한테 단어 외우라고 잔소리 하셔야 돼요. 잔소리 해도 돼. 괜찮아. 남은 기간 동안 자제분하고 좋은 관계를 끝낼 거라고 꿈도 꾸지 마세요. 아시겠죠? 싸워야 돼. 싸워야 되는데 근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야. 그냥 뇌피셜로 싸워봐야 싸움에서 끝나는 거지. 제가 PPT 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제가 클라우드에다가 입시하러 계속 올려놓는 이유가 그 근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거 연계된 거에 그럼 저 친구 수학하고 영어 세특 관심 있게 볼 거란 말이야. 자, 그리고 나머지 과목에서 보면 뭐 사회문화라던가, 그쵸? 뭐 한국지리라던가 이런 거에 좀 관심 있겠죠? 그거에 집중하자니 먼저. 그거를 액션과 메모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액션과 메모는 뭐냐면 그런 연계된 거에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하거나 논문을 뒤져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걸 동기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로 적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선생님이 알아서 아름답게 적어주신다고요. 자, 이거는 연계된 거에서만 일단 보여주면 돼. 이런 식의 구조화된 학생기록부 기록이 너무 많으면요 의심받아요. 이럴 시간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학생 기록부 관리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투자되는데 그건 모른다는 뜻이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가 신경 쓰고 해야 될 거 한 5가지 에피소드, 맥시멈 한 6가지, 고3은 한 3, 4개? 이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저 친구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생활과 윤리의 저기 수행평가에 대해서 날밤 새고 있다. 경영학과에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해되셨나요? 나머지 과목은 좀 일반적인 열심으로 그냥 마무리하자는 얘기. 시간을 아끼자고. 그 남는 시간에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수능 공부하고 대학별고사 준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수시에 대한 거를 뚫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 없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고 일단은 요 매뉴얼 알아두시고 연계된 거에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학생기록부가요 전국이 다 상향평. 근데 뭐 이렇게 사진을 찍으세요? 자꾸 저 찍어 가시는 거 아니에요? 자꾸 뭐가 네? 감사합니다. AI를 좀 빼주세요. 이거 PPT 가져가시라니까요. 가져가서 집에서 같이 보시면서 얘기 나누시라니까. 네? 아니 왜 안 주겠어? 안 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주세요. 우리 원장님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무슨 얘기였지? 근데 소규모로 이렇게 있으니까 서로 얘기도 하고 좋다. 그쵸? 네. 오늘 안 오신 분들한테는 주지 마세요. 아시겠죠? 진짜 좋은 동료이네. 자, 그래서 학생기록부가 전체적으로 다 상향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이젠 차별화돼야 된단 말이죠. 차별화가 되려면 뭐 대단하고 특별한 걸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시간 낭비야. 그러니까 우린 구조적으로 가자고요. 이해되셨죠? 자, 구조적으로 간다라는 건 학생기록부의 기록은 다 동기, 가정, 결과 플러스 알파 방식으로 기록하는 거고, 그리고 또 구조적으로 가는 또 한 가지는 아까처럼 창체를 좀 활용하자는 얘기야. 창체에서 우리 테마를 보여주자는 얘기죠. 학생기록부의 어떤 제목, 대주제 막 이런 걸 좀 보여주자는 얘기예요. 그럼 차별화될 수밖에 없거든. 교수님들이 학생기록부를 쭉 읽어봤는데 얘는 주제가 있는 학생기록부야 그러면 평가가 쉽대요. 평가가 빠르대요. 생각해보세요. 교수님들이 자제분들이 학생기록부를 가지고 맨날 며칠을 분석할 것 같으세요? 길어야 1시간이야. 길어야 무지 길어야. 보통 15분 20분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배려하자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빨리 평가가 끝날 수 있게 해주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좋은 점수를 줄까요? 거지 같은 점수를 줄까요? 당연히 좋은 점수를 주지. 나를 편하게 해준 아이인데. 그렇지 않나요? 호감을 갖겠지. 이게 바로 테마예요. 그래서 학생기록부의 테마를 보여주자는 얘기고요. 요 매뉴얼대로 움직이자는 얘기고요. 성적은 앞으로 좀 올라가면 더 좋아. 3학년 1학기에라도. 그리고 요 근처 학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내신 성적이 나오는 일반 선택 과목이 몇 과목이나 있어요. 많아봐야 3, 4과목밖에 없을걸? 그거 가지고 얼마나 내신이 올라가겠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노원구에 있는 학교만 그래요? 전국이 다 그렇거든. 저 제일 많이 본 학교가 5개예요. 일반 선택 과목이. 3학년 1학기 때. 그거 가지고 내신이 얼마나 올라.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는 내신 원점수를 많이 봐요. 이해되셨나요? 2학년 2학기 때까지 80점 받은 과목을 82점 받았다? 그 아이도 향상된 아이로 보는 거야. 역량이 있는 아이야. 강화된 아이야. 발전되는 아이야. 우리 자제분들 이번 중간고사 망쳤잖아요. 뭐 때 기말고사에서 잘 보면 되지. 한두 문제 더 맞으면 되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역량이라는 걸 자꾸 신경을 쓰시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포인트 플러스 알파 만드는 방법, 이것도 제가 뒤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아니 혹시 자제분들 중에 진로 못 정한 친구들 혹시 지금까지 3학년 1학기 때도 있다면 무전공 활용하세요. 무전공은 전공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 더 늘어났어요. 작년보다도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1학년 2학기나 2학년 1학기 때 학과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없어서 공부 안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시겠나요? 근데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전형들은 대부분 다 면접이 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무전공 선발하는 데서는 면접을 대부분 다 깔아놨어. 뭘 의미하는 걸 것 같으세요? 왜 왔어? 너무 궁금하지 않겠냐는 거죠. 아니 학과들이 다 정해져 있고 계열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굳이 무전공으로 온 이유가 뭘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거기다 대고 네 저는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수고해서 나가보세요 라고 하겠죠? 차별화는 새로운 전공을 디자인해보자는 뜻이에요. 새로운 전공을 만들어봐라.
기존 전공을 융합해봐라. 네가 꿈꾸는 전공을 만들어봐라. 그런 뜻이야. 이해되셨어요? 근데 우리 자제분들 공식적인 학벌은 중졸이잖아요. 맞잖아요. 너 중졸 아니니? 지금 계속 괜히 왔어. 표정이 점점 굳고 있어. 미안해, 이제 말 안 시킬게요. Sorry. 귀여워. 저는 아들만 둘이 있어갖고 딸내미들이 너무 귀엽고 예쁜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걔도 남자거든요. 하고 여학생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몰라. 그냥 남자들이랑 미안해 친구야. 이제 말 안 시킬게. 새로운 전공 만들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 얼토당토 안 와도 상관없어. 우린 중졸이에요. 아시겠나요? 학생 그게 가능할 것 같아? 그런 질문 안 해요. 중졸인 거 다 알아.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학생부 관리의 메커니즘은 딱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이들은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결과물을 만들고 이런 걸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적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등재를 해주실 거 아니야. 그걸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방식으로 적어서 내면 선생님들이 알아서 아름답게 적어주실 거다. 왜냐하면 2015 학생기록부 재구조화에 대한 거를 지금 선생님들이 5년째 교육청에서 연수받고 계세요. 이렇게 적어달라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그대로 선생님들이 교육받으신 내용대로 적어가면 선생님들도 너무 좋아하시지. 당연히 적어주시지. 그쵸? 자, 근데 오늘 우리 플러스 알파까지도 신경 쓰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우리 아이의 학생 기록부를 끝내주게 만들어 보자고요. 3학년 1학기라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2학년은 지금 피크 시기니까 1학년 때 없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요 플러스 알파를 활용하면요 끝내주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요, 이렇게 만들어낸 결과물 있잖아요. 뭐 보고서를 만들었건 무슨 결과물을 만들어냈건 뭔가 만들어낸 걸 가지고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추가의 활동을 조금 더 해보는 거야. 뭔가 하나 조금 더 해보, 연계성이 있는 걸. 그래서 하나를 만약에 미적분을 배운 걸 가지고 미적분을 배운 걸로 해서 이런 거에서 뭐 보고서를 써서 냈다.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미적분에 대한 보고서를 가지고서 뭐 물리에 적용시켜 보거나 아니면 뭐 사회문화 도표에 적용시켜 보거나 그런 것들을 플러스 알파라고 하거든요. 요 플러스 알파는 심화로 할 수도 있고 융합으로도 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 근데 요거 뒤에 가서 제가 샘플 보여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플러스 알파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 추가에 뭔가를 더해보자는 얘기거든요. 근데 심화는 특목고나 의학계열 아이들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심화는 일반고에서는 좀 쉽사리 접근하지 않으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면접 가서 다 털려. 자기의 현학적인 걸 위해서 심화를 했다 그러면 면접 가서 완전히 막 진짜 박살이 나고, 그러면 안 하는 이만 못해. 그럼 일반고 친구들 자신 없으면 융합으로 가시라는 얘기야. 융합은 뭐냐면 실생활에 적용하거나 다른 과목에 응용하거나 다른 거에 확장해 보는 거예요. 얕아도 괜찮아. 되셨나요? 근데 이 플러스 알파는요 해도 되지만 3학년들은요 솔직히 할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걸 계획하고 있음 그렇게 끝내도 괜찮아. 그것도 아주 좋아요. 계획하고 있어도 플러스 알파로 봐줘. 시간이 없으니까 다 하는데 뭐.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지금까지 제 얘기 이해되셨나요? 어쩜 이렇게 친절하게 이해를 쏙쏙 시켜드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막 저도 막 깜짝깜짝 놀라거든. 괜한 얘기를 했지. 작년 서울시 교육청 자료인데요. 왼쪽 게 문과, 오른쪽이 이과 거예요. 자, 문과 아이들 파란색 교과 6장, 교과 5장에 종합 1장, 교과 4장에 종합 2장 그런 뜻이에요. 자, 문과 친구들 어떤 전형 위주로 많이 쓰고 있나요? 교과 위주로 쓰고 있다. 그렇죠? 이과 애들은 종합 되게 많이 쓰고 있다. 그렇죠? 여기 상위권 애들도 종합을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이과 애들이 종합을 많이 쓰는 이유는 의학 계열 때문에. 의학 계열은 종합이 더 많거든. 그러니까 종합을 다들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럼 문과는 왜 교과를 저렇게 많이 쓰냔 말이야.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문과 애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학생 기록부가 별 볼 일이 없대요. 별로 해놓은 것도 없대요. 그래서 그냥 내신에 맞춰서 쓰겠대요. 그래서 그냥 교과 전형 써버리고 말겠대요. 근데 교과 전형 쓴다 그러면 교과 전형은 정시랑 똑같이 정해져 있어요. 값이. 여기 서울 과기대 종합 전형으로 쓰려면 3등급 넘어서면 거의 못 써요. 2등급 말대도 쉽진 않아요. 정해져 있어. 근데 자기는 무슨 서울 과기대야. 저 최소 건대거든요. 막 4등급이? 미친 거 아니니 너? 막 그런다고요. 그러면 수능 최저 있는 걸 쓰던가. 자기 수능 공부를 안 했대 또. 그럼 어쩌라는 얘기예요?
그런 애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 얘기로는 문과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무주공산이래. 너무 안 쓴다래. 안 쓴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는 학생부 종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맞지. 이해되셨나요? 3학년 1학기에라도 멋지게 보여주자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매뉴얼대로. 무주공산이야. 질러볼 거면 건대로 종합전형으로 지르라는 얘기야. 교과로 지르지 말고 바보야. 이해되셨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이과는 자기 비교과가 끝내준다고 생각한대요. 자기 막 대단한 걸 했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대다수라는 거야. 근데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비교과 보는 거 아니라고. 역량을 본다고. 그럼 얘네들도 헛다리 짚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대로 활용해서 질러보자는 뜻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직까지는 좀 무주공산인 것 같아요. 여러모로. 다들 뭐 깜깜이 전형이다 그러면서 막 등한시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거의 정시처럼 매뉴얼화 되어 있어요. 괜찮은 전형 해볼 만해. 질러볼 만한 건 종합밖에 없어요. 논술도 자기 수능 성적에 비슷하게 질러야 되는 거고요. 교과 전형도 내신에 맞춰서 써야 돼. 지를 수가 없어 그거는. 지를 수 있는 건 종합밖에 없거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학업 역량, 제가 여태까지 떠들던 학업 역량을 설명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학생기록부에 잘 기록된 아이들이 학업 역량이 있는 아이들이래요. 선택 과목 잘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 경영학과 쓸 거, 아직 말을 안 하기로 했지? 미안, 너 아니야? 경영학과 쓸 거면 당연히 뭐 수학에 대한 거 뭐 미적도 하면 너무 좋겠다. 그쵸? 네, 아니면은 미적을 만약에 선택을 못했다 그러면 뭐 나중에 고3 때 올라가서 조금 심화 수학에 대한 것들을 좀 개설되면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뭐 사회문화라든가 이런 거 선택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간호학과 갈 친구가 물화생지 중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화학이나 생명과학이 필수 아니에요? 물리를 왜 선택하냐고. 그렇지 않아요? 간호학과 교수님이 물어보면 뭐라고 그럴 건데? 학생, 간호학과 학생이 굳이 물리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 그럼 뭐라 그래요? 저는 물리치료 전문 간호사가 되려고. 그 물리가 그 물리 맞냐란 얘기지. 이거는요 공격받아요. 그러니까 내신 때문에 성적 잘 받으려고 선택하는 건 좋은 전략이 아닌 거야. 지금은 그래.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세특과 창체 쓰는 거 제가 알려드릴 거고 행특 알려드렸고 책 좀 읽으라고 전해주세요. 학생기록부에 독서가 좀 많았으면 좋겠대. 그래서 제가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한 학기에 8권 이상의 독서는 있는 게 좋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다 그러시는데요. 진짜 04년생 애들까지 전까지는요. 한 학기에 종합 쓰는 애들 한 학기에 15권이었어요. 추천이. 그러니까 지금은 독서 현황이 학생기록부에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책을 더럽게 더 안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 읽자고 억지로라도. 선생님들이 학생기록부 곳곳에다 책을 적어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 클라우드에 수시학습법이라고 하는 폴더에다가요. 추천도서 목록도 엄청나게 올려놨어요. 그냥 눈으로라도 읽으면 돼. 진짜 내용 기억 안 나도 돼. 어차피 중졸이야. 아시겠나요? 내용 물어보지 않아요. 학생 정의란 무엇인가의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그런 거 물어보지 않아요. 왜 읽었지? 그게 더 궁금한 거야. 이해되셨나요? 내용 잘 몰랐으면 이렇게 읽어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대학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게. 그런 게 더 좋은 거야. 걱정하지 말고 눈으로라도 읽으면 돼. 되셨나요? 그리고 제가 조금밖에 이거 유튜브에 찍어서 좀 그런데 이거 편집해 주시면 좋은데. 조금 계시니까 제가 편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조그맣게 얘기해야지. 저희 아들들 쓸 때는요. 시간 없어서 네이땡 같은 걸 뭐 확인해. 네이버 같은 거 보면서 책의 글머리 같은 거 읽으면서. 이해되셨나요? 진짜 시간 없을 땐 약간의 편법도 있어. 그래서 책 좀 읽으라고 하시고요. 자기주도성과 집단학습 이런 것들 많이 적혀져 있는 애들 되게 좋대요.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멘토. 자기주도성과 집단학습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 아이들은요. 메타인지적 지식 능력을 갖춘 아이들일 가능성이 크대요. 메타인지적 지식 능력.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거 집단학습 열심히 좀 하라고.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거 되게 좋은 거야. 질문 받고 답하고 그러는 거. 그리고 자기주도성을 보여주는 거. 그러면 자기주도성을 보여주는 아이들의 학생기록부에 자주 보이는 글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노트와 계획표래. 되셨나요? 노트와 계획표를 계속 운용하는 아이들은 분명히 주도성이 있는 아이들이래요. 자기 주도성은 자기가 주도하는 성질이 아니라 자기가 계획한 내용을 실천하고 추진해 나가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도 활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역량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인터넷에도 능력과 역량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 우리 아이들은 점점 더 나아질 거야.
그렇지 않나요? 아, 그렇다고 하세요. 나아지겠지.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평생을 살 수는 없. 죄송해요. 저만 웃긴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저 갑분싸는 절대 안 되는 거 좀 인지 좀 해주세요. 근데 좀 힘들어요, 저. 토요일 아침에 지금 회사에서 나오라고 그래갖고 지금. 그래서 역량, 이거 키워나가는 거고, 그러려면 체리피커 짓은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셔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 자신 있는 과목만 골라서 공부하고 성적 잘 받을 수 있는 것만 이런 체리피커 짓은요, 고3 9월 모평 이후서부터 하는 거야. D-90 이후서부터. 그 전까지는 골고루 공부하는 게 더 좋아.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러니까 계획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역량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솔직히 지금 시간이 없는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학생부 관리하는 거 부모님이 좀 맡아주시라고요. 입시자료 찾고 그러는 거 부모님이 좀 맡아주시라고요. 저 진짜 매년마다 마음이 아픈 게, 그래도 저는 컨설팅은 안 하지만 뭐 학교 선생님의 자제분 뭐 누구 사돈의 8촌 마켓들 물어보거든요. 근데 원서 접수를 애를 시켜요. 나 그거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 애가 막 학교 수업 시간에서 빼먹고 막 그러면서 원서 접수하고 있는 애들이 너무 막 안타까워, 불쌍해 막. 걔네 공부할 시간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원서 접수하고 입시 자료 찾고 뭔가를 핸들링 해주고 이런 건 다 부모님이 좀 해주셔야 돼요.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거지같이 도와달라고 그런 것 같은데 저보다 애들 도와주시라고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서 잔소리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역량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역량을 쌓아나가려면 1학년 때서부터 우리 단계별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1학년 때는 설계와 시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고 특별한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1학년 때서부터 대단하면요, 점점 더 큰 걸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지. 근데 1학년 때서부터 대단한 걸 하는 애들이 대부분 2, 3학년 때 뭐 고꾸라지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별거 없어도 된다는 얘기야. 2학년 때 본격적으로 하라는 얘기야. 본격적으로 매뉴얼대로 움직여서 뭔가 이것저것 다 해보라는 얘기야. 그리고 3학년 때는 그거에 대한 정리, 정돈, 심화 같은 걸 해보라는 얘기야.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단계별로 가면 그래야 연계성이 있고, 그게 바로 역량이잖아요. 점점 나아지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3학년 때 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1, 2학년 때 없었어도 3학년 때라도 뭔가를 보여주면 된다는 얘기야. 3학년 때라도 독서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학생부 나중에 8월 달에 기웃기웃 거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3학년, 그 가서 면접할 학생 1, 2학년 때는 별로 책을 안 읽었는데 3학년 때 좀 본격적으로 많이 읽었네. 제가 독서의 중요성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없는 시간 쪼개내서 읽었습니다. 그럼 돼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우리 3학년 때라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학교에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주는 데는 창체와 세특밖에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뭐 쓸 거 있으면 가져와 봐라고 하는 건 창체와 세특이야. 그러니까 우린 그걸 활용하면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순서대로 알려드릴 거고, 집에 가셔서 댁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다 내용 아시겠죠? 자, 그리고 3학년들 혹시나 3학년들은요 1, 2학년 때 했던 거에서 뭔가를 뽑아오는 게 더 좋아요. 3학년 때 새로운 걸 하면요 시간도 없어요. 그거 기획하고 막 그래야 되거든. 3학년들은 1, 2학년 때 했던 거에서 하나 뽑아서 그걸 좀 뎁스 있게 들어간다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좋아. 그러면 시간도 좀 절약돼. 그래서 그래야 연계성도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뭐 수시에 대한 개략적인 거는 뭐 그냥 감 잡으시라고 그냥 제가 만든 거니까 이렇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되죠, 뭐. 그렇죠? 그래서 교과 전형, 그다음에 요게 일반고 친구들이 쓰는 학종, 그다음에 요건 특목고 애들이 쓰는 학종. 되셨나요? 그래서 개략적인 거 보시되 자세한 입결은 제가 유튜브 클라우드에 올려놨어요. 지난 5년치 다 올려놨어요. 올해도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7월 말쯤이면 다 정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작년 것도 이제 나올 거고, 제가 올해는 입결 보시는 것도 조금 더 봐야 될 것들까지 제가 좀 찍어서 올려놓기도 할 거고 자료도 올려놓을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입결이 이렇게 됐는데 입결이 이 정도다, 뭐 이 정도 상황이면 간다라고 하지만 이게 뭐 무슨 기준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뭐 어떤 학교 뭐 가천대 같은 경우가 뭐 3등급 정도면 간다. 그럼 3등급이면 무조건 다 돼요? 안 되는 과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은 정리해서 나중에 오려고, 아무튼 이건 감만 잡으시면 되고요. 1학년 학부모님 오셨어요? 아니, 이따 함께 1학년 건데 1학년 거 안 할게 그러면? 우리가
뭐야 1학년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뭐, 뭐 둘째가 있어요 막 그러지 마시고요.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앞에 있는 애가 중요한 거니까 1학년 거 넘어갑니다. 네? 네. 자, 일단은 저는 학생기록부의 테마부터 만들자고요. 오늘서부터 1학기 지나기 전까지 저는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근데 애들이 자기 진로를 못 정한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로 못 정하게 정 못 정하겠으면 무전공이라도 하라고. 그래서 새로운 전공을 만들어 보라고. 네가 뭐 드론학과 그런 거 만들어 보라고요. 드론학과 있네. 아무튼 그런 거 만들어 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데요. 이게 설문조사로 제일 많대. 그럼 모르면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모르는데 넉넉히 앉아 있어요. 학종 안 쓰는 애들이 대부분 다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대. 자기 진로를 모르겠대. 그렇다고 손 놓고 있다니까. 제가 마지막 카드로 무전공 알려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 전에는 찾아봐야 돼. 이것저것. 그래서 그 찾는 것도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리고요. 일단 1학년 때는 이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1학년 안 오셨으니까 문이과만 정하면 돼요. 계열만 정하면 돼요. 그래서 문이과를 정하는 기준은 이제 문이과 기준 없어지지 않았나 그러는데 대학은 남아 있잖아요. 대학은 문이과가 아직 있으니까 문이과 결정은 수학이 아니야 이제는. 지금 3학년 고3도 마찬가지. 몇 년 전서부터 그랬어. 문과건 이과건 수학은 중요해. 아주 중요한 과목이야. 문이과를 나누는 기준은 사회인지 과학인지가 더 중요한가. 그래서 사회가 좀 더 나은지 과학이 좀 더 나은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중졸들이 꼭 그러잖아요. 엄마 둘 다 싫으면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시험 준비했을 때 어떤 게 성적이 더 잘 나오는지 똑같은 시간 투자했을 때 되셨나요? 자, 그리고 나서 2학년서부터 이런 걸 보여주잔 말이야. 창체 진로 활동에서 이런 걸 보여주잔 말이야. 우리 친구 나 얘기 안 하기로 했는데 미안해 친구. 하나만 더 할게. 경영학과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창체나 학생기록부를 보면 그냥 경영학과 가서 CEO가 되고 싶고 마케터가 되고 싶고 이런 거 적혀 있는 아이보다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 저런 내용이 써 있는 아이들,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게 적혀져 있는 아이들, 이러면 얘는 진로에 대해서 고민했다라는 뜻이야. 그 아이들은 진로 역량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고, 그럼 얘는 이렇게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라는 게 딱 보이고 나면 학생기록부의 모든 평가들을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와 관련돼서 읽으실 거란 말이지. 얘는 딱 경영학과야. 얘는 천생이 그냥 경영학과야. 이러면서 읽을 거란 말이지. 그럼 평가도 빠르고. 그럼 다른 과목에서 읽으면 혹시 딴 게 있나 막 찾아볼 필요도 없고. 그럼 걔한테 좋은 점수 줄 수밖에 없고. 이게 테마를 적어서 만들어 주시는 게 요게 차별화 조건 중에 첫 번째. 근데 이거는 부모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애들 보고 찾으라 그러지 마세요. 부모님이 하시면 돼. 그리고 또 부모님이 아이들 이런 테마 만들고 진로에 대한 거 하실 때 돈 많이 벌 수 있는 학과 가면 그게 맞아요? 취업 잘 되는 학과가 맞아요? 의대 왜 가? 돈 많이 벌려고? 아니 근데 지금 의대도 마찬가지고 가끔씩 저희한테 그러는 거 물어보는 데들도 있어요. 인간 강사 되면 돈 많이 버냐고. 아니 그게 돈 많이 버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많이 벌면 좋지. 근데 의사도 다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의사들은 본인은 괴롭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의사는 며느리나 사위 얻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보다는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거, 좋아하는 거, 즐기고 잘하는 거 하는 애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자제분들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려면 앞으로 10년 후에요. 10년 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러세요? 간호학과 재작년까지 진짜 피크 쳤잖아요. 근데 작년서부터 고꾸라지기 시작했어요. 취업이 안 돼. 간호학과가 반밖에 안 돼. 전공의들이 빠져나가니까 병상 수가 줄어드니까 간호사들도 지금 취업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졸업 유예시키고 막 그러고 있어요, 애들. 그 몰라. 자기가 잘하고 좋아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맞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이 만들어서 생각해 보시고요. 요거는 제가 이것저것 보고 만들었으니까 저작권은 저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쓰세요. 전 저작권 따위가 없어. 이제 아셨죠? 그리고 이런 거에서 뭐 마땅치 않은 게 없으면 제가 이렇게 테마에 대한 거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마침 인천시 교육청하고 세종시 교육청에서 이걸 만들어줬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분야의 특성, 관련 학과는 뭐가 있고 인재상은 어떤 걸 필요하고 핵심 키워드와 대주제는 뭐고 요게 바로 테마야. 이거 써먹으면 돼. 이게 교육청 거니까 여기도 저작권 없어. 이거 막 쓰시면 이거 30개 분야 쫙 있는데요. 제가 그냥 보여드리려고 여기서 자른 거거든요. 잘 들으세요. 제가 이거 어디다 넣어놨냐면 제 유튜브 클라우드 들어가시면요. 학생기록부 관리를 위한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학생기록부 관리를 위한 이라는 폴더에 학생부 테마라고 해서요. JPG 파일도 하나 있고 PDF 파일도 있어요. JPG 파일은 제가 친절하게도 핸드폰에 넣어놓고 종종 보시라고. 핸드폰에서 보실 때는 JPG 파일이 좋거든. 종종 자꾸 궁금할 때마다 열어보시라고. 도대체 물리, 기계, 자동차, 로봇이 어떤 걸 하는지를 부모님이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꾸 거지같이 도와달라고 그러네. 근데 무전공은요, 두 개 합치시면 돼요. 그냥 이것과 이것 그러셔도 돼요. 괜찮아, 무전공인데 뭐 어때? 문이과를 넘나들어도 상관없어.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무전공은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요. 요거 꼭 다운로드 받아서, PDF는 다운로드 받아서 집에서 컴퓨터로 아이하고 같이 보시면 잠깐 얘기 나누시되, 저는 가능하면은 뭐 5월 넘기지 않고 빨리 정해서 담임선생님하고 상담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창체는 담임선생님이 적어주시거든요. 자, 이게 어디 적혀 있으면 된다고요? 창체 중에 진로 활동에 보여주면 돼.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보여주면 안 돼. 1학년서부터 이렇게 난리치면 안 돼. 점점 더 뎁스 있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2 때서부터 보여주는 게 딱 좋아. 근데 고3도 괜찮아. 고2 때 없었어도 고3에도 보여줘도 괜찮아요. 어디다 보여주라고요? 창체 중에 진로 활동에서 보여주면 돼. 왜냐하면 진로 역량이라고 점수를 주는 점수 포인트가 아까 있었잖아요. 근데 전에 교수님들이 진로에 대한 전공 적합성 점수 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아이들이 진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열심히 탐색했는지 점수를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학생기록부에 진로 희망사항을 읽었어요. 진로 희망사항에 자기 거 쓰잖아요. 옛날에는 뭐 부모의 희망, 학생의 희망도 적었었거든. 근데 그게 블랭크 처리가 돼서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으면 그럼 교수님들이 찾아야 돼. 학생기록부에서 그 열몇 페이지 되면서 찾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친절하게 보여드리자고. 어디를 볼까요? 창체 중에 진로 활동을 본단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보여주자고요. 교수님 평가를 빠르게 도와주자고. 이해되셨나요? 거기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잔 말이야. 구체적인 것들로. 제가 하나 샘플 보여드릴게요. 얘 고등학교 2학년 때 거거든요. 자동봉진 중에 뭐부터 본다고요? 진로활동서부터 본다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진로활동부터, 우리도 진로활동서부터 보시자고요. 얘 무슨 과? 무슨 과인 것 같으세요? 난 딱 보이는데? 언어학 여기 써있네, 여기. 근데 얘는 테마가요, 언어학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인지 언어학인 거야. 언어를 인지, 에크놀리지. 이해되셨나요? 소통과 인지의 수단으로 본 거야. 그래서 컴퓨터와 사람도 소통할 수 있는 거, 프로그래밍도 이거 언어로 본 거야. 얘는 모든 걸 다 언어로 해석하고 싶은 거야. 소통하고 싶고 인지를 위해서. 이해되셨나요? 정말 똑똑한 아이인 거죠. 교수님들이, 언어학과 교수님들이 아주 극찬을 했대요. 평가도 너무너무 빨랐고.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구체적인 테마 보여주고, 그것과 관련된 거 잠깐 하는 거, 고등학교 때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한 게 있겠어요. 그치? 중졸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냥 노력만 보여주면 돼. 대단하고 특별한 거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시간을 뺏기는 거야. 그런 거 없다니까 이제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율활동에서도 비슷한 거 뭐 하나 보여주면 돼. 한 두세 줄씩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도 참 잘했던 게 뭐냐면 첫 줄에서 났잖아. 맞죠? 자, 교수님이 학생기록부를 읽으실 때, 각 파트별로 읽으실 때 맨 첫 줄서부터 읽을 것 같으세요?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올 것 같으세요? 뭐 아랍어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첫 줄서부터 읽겠지? 그러니까 첫 줄에 중요한 걸 쓰라고. 두 갈식으로 쓰자는 얘기야. 테마를 두 갈식으로 쓰는. 중요한 건 두 갈식으로. 면접도 답부터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고요. 논술도 답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게 조금 예의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자꾸 미괄식으로 가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평가자는 첫 줄서부터 읽어. 되셨나요? 이것도 스킬이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 첫 줄에 중요한 걸 쓰자는 얘기예요. 뒤에 가서 제가 또 샘플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창체에서 이렇게 테마 보여주면 되고요. 이게 2015 학생기록부 재구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건데요. 여기서부터 24학년도서부터 분홍색으로 생각 다 없어지는 거야. 여기 진로희망사항이 미반영이 됐다니까. 써주긴 써주는데 대학교로 데이터가 전송될 때 그 부분이 블랭크가 처리돼서 못 봐요. 진로희망사항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배려하잔 말이야. 교수님을 배려하기 위해서 창체 중에 진로에다 쓰자고. 몇 학년서부터? 2학년서부터.
3학년 때도 보여줘도 괜찮아. 2학년 때 없었어도. 근데 만약에 1, 2학년 때 써있다가 3학년 때 거 바뀌었다? 괜찮아요. 진로 역량이니까. 바뀔 수도 있지. 아침에 기분 다르고 저녁에 기분 다른데 걔네들은. 그렇지 않아요? 막 낙엽만 떨어져도 막 짜증나는 애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질풍노도의 시기잖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대신 만약에 바뀌었다. 진로가 바뀌었다 그러면 진로 활동에다가 꼭 적어주고 가셔야 돼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변화됐다. 아시겠나요? 바뀐 이유는 꼭 적어주셔야 돼. 갑자기 경영학과 생각했던 애가 영어 영문학과로 바꿨다? 그냥 뜬금없이 그렇게 해서 바꾸면 그건 예의가 아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창체에다 꼭 적어줘야 돼. 진로 활동에. 여기다 어디 갔어? 아무튼 진로 활동에다 적어주시면 돼요. 되셨죠? 독서도 미반영이라 애들이 책 더럽게 안 읽는 거예요. 우리 몇 권씩은 읽자고요? 오케이. 그래서 너무 많이 1학년 거는 뭐 아실 필요 없고요. 여기 너무 많이 빠져갖고 교수님들이 그래서 성적 올라가는 애들이 되게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3학년 1학기에는 원점수라도 끌어올리고, 그리고 지금 27학년도에도 또 그렇게 나와서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정시나 논술에서도 학생부를 자꾸 반영하려고 해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재작년서부터 시작됐는데 보면 수능에서 한 문제 정도 더 맞으면 괜찮아. 등급 때문에 떨어지진 않지만 학생부가 없는 아이들은 앞으로 대학 가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가면 애들한테도 자퇴하면 안 된다. 요즘에 09년생 애들이 그렇게 자퇴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내신에 대한 부담감 줄여주려고 이렇게 넓혀놨는데 우리 전 대통령님께서 그런 배려를 넓혀놓으셨는데 그게 애들한테 더 부담을 냈나 봐. 그래갖고 이거 2등급 받으면 끝장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번 중간고사 보고 나서 이렇게 자퇴들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자퇴하면 진짜 대학 가는 게 더 요원해질 것 같아. 막 수능 100%, 논술 100%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린 안 하실 거죠? 또 반댈세? 또 자퇴하면 안 돼? 말 안 시키는. 자, 그래서 성적은 올라가면 됩니다. 괜찮아. 끝까지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면 돼. 결국 그게 수능 공부야. 내신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수능 공부 맞아.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면 되고요. 각 파트별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들, 교수님들이 아까 집단학습과 자기주도성, 메타인지적 지식 능력을 갖춘 애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각 파트별로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들 보니까 자주 보이는 글자가 보이잖아요. 빨간색 글자 중에 적극이 제일 자주 보이지 않나요? 적극이 제일 자주 보이시죠?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적극적인 아이를 좋아한다는 뜻이지. 학생 기록부를 보면서 적극적인 아이를 찾고 있다는 얘기지. 부모님들도 적극적인 아이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나른한 아이 좋아하세요? 근데 이거 적극적인 게 그런 뜻이 아니라 학생 기록부에 아까처럼 어떤 단어가 보이냔 말이야. 아까 자기주도성 있는 애들 어떤 단어였죠? 노트와 계획표. 그러니까 자제분들 계획표 짜라고 자꾸 잔소리 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 기록부에 등재될 수 있게. 근데 계획표 짜라면 또 부모님들하고 애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계획표 짜봐야 소용도 없어요. 뭐 지키지도 않는 계획표를 뭐하러 짜? 막 그런다고요. 근데 계획표는 밀리는 거 보이라고 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밀려도 괜찮으니까 계획표를 짜야 돼. 계획표 없는 아이들은 자기가 밀리는 게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늘 행복해, 걔네들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획표는 압박용이야. 짜라고 하세요. 그래야 학생부에 등재도 되고 선생님한테 보여드려야 돼. 선생님 저 계획표 짜요. 매주 짜요. 아시겠죠? 그리고 부모님들 자제분들 계획표 이렇게 매주 짜는 거 그냥 계획표 짰냐라고만 잔소리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획표 열심히 짜면 우리 한 10,000원씩 주지 뭐. 여긴 너무 비싸요? 8,400원? 그냥 오케이 콜. 오케이 콜. 우리 한 주에 10,000원, 한 달에 40,000원 생겼어요. 꽁돈이 친구야. 넌 이미 짜고 있었니? 짜세요. 엄마가 40,000원 주실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적극적인 아이들은 아까 그 자기주도성하고 똑같이 토론과 발표라는 단어가 자주 보인대요. 학생부에. 그러니까 토론 발표 열심히 하라는 얘기야. 근데 토론 발표가 공식적인 토론 발표는 당연히 선생님이 적어주시겠지. 그렇죠? 시켰으니까.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공식적인 토론 발표에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대학에다 했더니 교수님들이 개인적인 토론 발표는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이 노원은 금지예요? 개인적으로 토론 발표하는 건? 안 된대요 학교에서? 안 된대. 개인적으로 하시면 돼요.
진로가 비슷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리고 아니면 자기가 마음에 맞는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한 달에 한 번 2시간 낼 수 있을까요? 못 낼까요? 그거 못 낸다는 거짓말이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평상시에 그렇게 토론 발표 계속 해봐봐. 당연히 면접 준비되는 거 아닌가? 면접은 평상시에 준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면접도 잘하지. 그래서 토론 발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성격상 토론 발표 못하거나 기회가 좀 안 된다라고 그러면 독서에서 결과물도 만들어내도 그래도 적극적인 애래.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학생기록부 매뉴얼 알려드렸잖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 만들기. 그래서 책 읽으라고 그러는 거야. 적극적인 걸 어필하자는 얘기야. 학생기록부에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학생기록부 곳곳에서 적어주니까 참고해 보시고, 독서가 저는 독서도 괜찮지만 논문 찾아보는 것도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논문 찾아봐서 그 논문을 근거로 해서 간단한 결과. 근데 이 결과물의 퀄리티가 중요할까요? 우리 아이들 중졸이에요. 중졸 주제에 무슨 대단한 걸 만들겠어. 그러니까 A4 용지 한 장 정도 충분해. 막 몇십 장씩 만들어낼 필요도 없어. 이거 보고서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야 이거 보고서가 너무 허접하다 이렇게 하면 그분은 잘 모르시는 분이란 뜻이야. 다 알아 선생님들. 그냥 A4 용지 한두 장 정도로 계략적 그거 만드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란 얘기예요. 막 PPT 막 어마무시하게 만들어내고 막 그런다고 대학에서 좋아하는 거 아니거든. 이건 증빙일 뿐이야. 증빙. 이해되셨나요? 시간 낭비하지 말자는 얘기야.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DBPR도 좀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수시 학습법 폴더에다가 서울대, 연대고대, 아무튼 중앙대, 경희대까지 해서요 10개 대학에 합격한 아이들이 많이 다운로드 받은 논문 탑 2000이라고 엑셀 파일로 정리한 것도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제분이 관심 있는 거에 대한 논문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그 엑셀에서 찾아보세요. 그걸 도와주시면 돼. 그래서 그거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그 논문 뒤져보시고 그러시면 그런 걸로 도와주시면 되게 좋아할 거야. 그래서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 1학년 거니까 이건 1학년 건 넘어가. 몰라. 자,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때문에 학생부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 이런 식이 다 학종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막 학생부를 계속 반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결론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 만들고. 지금 작년서부터요, 재작년 거죠. 학종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내신이. 점점점 내신 합격자들의 내신이 낮아지고 있어. 특히 학종에서. 왜? 일단 인구수가 줄어들고. 맞죠? 그리고 교과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조금 더 아이들이 더 우수한 아이들이 더 많다라는 어떤 확신들. 그리고 1학년들 얘네 내신 등급 변별력 없거든 이제. 5등급제이기 때문에. 학종으로 가려고 하는 거야 이제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질러볼 만한 거는 학종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 무슨 과예요? 그렇지. 두괄식의 중요성. 그쵸? 그러니까 교수님이 건축과에 대한 관심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구나. 자, 근데 건축과한테 물리는 중요한 과목이죠? 연계된 과목이죠? 관심 있겠다. 그쵸?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높은 수업 참여도도 보여주고 어려운 부분엔 질문도 열심히 하고 높은 수업 참여도가 학업 태도 점수 그리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라는 건 지적 호기심까지 갖춘 아이 3줄 써줬는데 2개나 점수를 받았어요. 그것도 물리에서. 근데 이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았어. 왜냐하면 이 좋은 지적 호기심을 얘는 손쉽게 해결하고 있거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생명과학이나 화학이면 괜찮은데 물리에선 이러면 안 돼. 건축과 애들은. 이해되셨나요?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시라고요. 이런 거 한 4개나 5개면 충분하다고. 이해되셨죠?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1년 동안 맥시멈 해봐야 6개면 충분하다고.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의심받는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게 아니잖아. 맞지 않나요? 자, 그래서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그 결과물로 여쭤봐야지. 이래야 역량이 있는 아이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대놓고 샘플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얘도 무슨 과인 것 같으세요? 이거 오래 걸리잖아. 미괄식이라 그런 거예요. 미괄식이라. 두괄식으로 썼었어야지 중요한 거는. 그렇죠? 근데 다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런 학생 기록부가 전국의 70%야. 말만 했어. 결과물이 없어.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차별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발표함, 이해함, 이러이러한 걸 깨달음. 그런 학생 기록부가 70%야. 여기에 결과물을 적어줬어야 되는데.
이런 결과물이 없는 학생 기록부가 70%예요. 우린 꼭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돼. 모든 과목에서? 아니, 우리가 연계된 거에서만. 이해되셨나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축과 교수님은 얘 화학이나 생명과학이나 뭐 국어나 이런 거 세특기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아시겠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 관심 있는 과목서부터 읽어볼 게 뻔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야.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보세요. 얘는 무슨 과 갈 것 같으세요? 써있네? 찾아보고 토론 발표도 하고 결과물도 만들어냈잖아요? 잘했지? 근데 독서나 DBPR 같은 게 없죠. 근거가 없이. 지 뇌피셜인가 봐 막 그랬지. 그러니까 책이나 이런 걸 근거를 마련하라고 DBPR 봤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적어서 내면 안 돼요.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 만들어냈는데 얘가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저한테도 보여줬거든요. 근데 자전거 2개를 노끈으로 묶고요. 판때기를 올려놓고 거기다 예초기 엔진을 올려놓고 체인을 달아놓고 자동차래요. 딱 보니까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너무 거지 같은 거예요. 이거 가니? 그랬더니 가긴 가는데요. 탈 수는 없어요. 근데 뭐 어때 중졸인데. 대단한 자동차 만들 거였으면 영재고 가거나 마이스터고 갔었어야지. 고졸이 중졸 주제. 그렇지 않아요? 교수님도 알아. 그 결과물 만드는데 시간 버리지 말고 수능 최저나 맞추라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결과물은 중요하지 않아. 그 대신에 이렇게 써서 내면 안 되고요. 이거를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로 적어서 내라고. 동기가 있어야 지적 호기심의 점수를 받고요. 과정이 있어야 탐구 역량의 점수를 받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학업 역량의 점수를 받는데 연계성 있는 학업 역량의 점수를 못 받는 애들이 70%라고. 왜? 우리나라 건 1번, 2번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찾아냄. 이렇게 해서 이해함, 그걸로 끝나는 학생 기록부가 다란 말이야. 허접하더라도 결과물이 있으면 이건 연계성 있는 학업 역량이 되는 거야. 쭈르륵 연계성을 갖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역량이야. 이렇게 발전돼 나가는 거란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제 얘기 진짜 이해되셨어요? 제가 뒤에 가서 샘플 하나 또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플러스 알파까지 가자고.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플러스 알파를 갖고 있는 학생 기록부는 전국에 10%도 안 돼요. 정말 몇 개 없어요. 이걸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 얘는 플러스 알파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내서 결과물. 얘 플러스 알파는 심화로 했나요? 융합으로 했을까요? 이거 심화의 융합이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다른 걸 한번 적용시켜 봤죠. 이거는 융합이라고 하지. 심화 자신 없으면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른 거에 한번 적용해봐서 플러스 알파까지 가면 이건 최상의 컨디션. 일단 지금으로서는 최고의 학생 기록부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알파까지 하면 적극성과 확장성까지 갖춘 최고의 학업 역량이 되는 거야. 이런 애라면 대학 와서 얼마든지 잘한다는 뜻이지.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아 진짜 이해되신 거예요? 어쩜 이렇게 이해가 쏙쏙되게 설명을 해서 이 어려운 걸 막 저도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또 갑분싸가 되네. 이거 보세요. 얘는요 서울대 의대 수석이었던 아이예요. 서울대 의대 직윤에서 수석. 아 별로세요? 자제분들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서울대 의대인데. 아 서울대 별로세요? 동기, 과정, 결과. 딱 보이시죠? 그렇죠? 동기, 과정, 결과. 동기는요 대단할 거 없어요. 그냥 저런 거 아무거나 적으면 돼. 그 과정에 관심이 있다고. 아니면 생명과학 시간에, 아니면 뭐 수학 시간에 이렇게만 적으면 동기야. 그 시간에 잘 보고 있었고 잘 듣고 있었으니까 호기심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학업 태도도 좋았다는 뜻이지.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대단한 동기 필요 없는 거야. 뭐 친구와 함께, 뭐 친한 친구가 뭐 그런 유치한 거 안 써도 돼. 뭐 저희 4대 조폭께서 이런 것도 안 적어도 돼. 그냥 사회문화 시간에 그렇게만 적으면 동기야. 그래서 이런 과정, 결과. 그리고 얘 플러스 알파 보이세요? 고찰 후 보이세요? 얘는 심화로 했나요? 융합으로 했나요? 얘는 심화네. 의대랑 특목고는 심화여야 돼요. 그래서 의대용 학생 기록부라는 게 바로 이건 거야. 이해되죠? 아, 우리 의대 안 가기로 했지? 근데 이 학교는요, 선생님이 딱 교수님들이 평가를 빠르게 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툴들을 쓰고 있잖아요. 두괄식으로 처음부터 시작했지? 그리고 동기, 과정, 결과 딱 보이게 했지? 이렇게 해서 플러스 알파라는 거 딱 보여줬지?
이게 심화라는 것도 딱 보여줬지. 학생부 잘 쓰시는 학교인 거지. 되셨나요? 근데 아이고 선생님이 못 적어주시는 거 우리가 그렇게 적어내자고요. 그러면 되는 거야. 선생님도 다 알아. 이렇게 적어서 내야 선생님도 적어주기가 편하지. 동기, 가정, 결과 플러스 알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오래 걸릴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그리고 제가 요 PPT 드리긴 드리는데요. 이거 학생부가 지금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거 어디 막 올리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 나 안 해. 지워놓고 갈 거야. 그냥 부모님들만 진짜 보세요. 남의 학생부 자꾸 있는데 막 여러 군데 카페라든가 밴드 같은 데 올리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얘가요. 창체에서 얘가 지금 3점 후반인데 솔직히 얘기하면 3.78이에요. 3.78이면 4야 4. 근데 이렇게 해서 컴퓨터랑 관심 있는 아이였는데 창체에다가 선생님한테 적어달라고 이렇게 적어간 거야. 이렇게 적어가면 선생님은 이렇게밖에 적어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차별화가 되냐고. 제가 제안을 한 게 아까 다시 적자 그러면서 이렇게 적자 그랬어요. 우리 동기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방식으로 적자. 그리고 첫 줄에 중요한 거 테마 보여주자. 얘도 선생님이 자기 애제자라고 보여준 애라서 제가 관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한번 해보자. 동기과정 결과 이 매뉴얼대로 가자. 그렇게 했더니 얘가 선생님 저 할 수 있어요 그러는 거요. 대단하고 특별할 게 아니거든. 우리가 구조를 몰라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기했더니 얘가 이거를 이렇게 적었어요. 테마는 이걸로 잡았대. 괜찮죠. 아까보다 항공기나 기계에 대한 관심 그게 아니라 특히 안전장치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가. 항공기 사고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동기, 가정, 결과 플러스 알파 이렇게 적어서 낸 거야. 여기 뭐 대단하고 특별한 게 있어요? 이거 다 아이들 배우는 거예요 지금. 일반고에서 그냥 배우는 물리 시간에 배운 거야. 이걸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를 이렇게 적으니까 동기에서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지적 호기심과 학업 태도의 점수를 받고 과정이 있으니까 탐구 역량의 점수를 받는데 우리나라 학생 기록부는 지금 2번까지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3번까지 만들어내야 되는 이유가 1번, 2번이 연계성을 띠게 만들려면 3번을 꼭 해야 된다는 얘기야.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결과물이 없는 학생 기록부가 지금 더 많다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보고서를 낸 건데 이걸 가지고 끝낼 게 아니라 하나만 더 하자. 우리 확실하게 차별화시키자. 얘는 이거 심화예요, 융합이에요. 융합이지. 이렇게 해서 한 걸 가지고서 브레이크에 대한 걸 한번 해보려고 했으니까. 근데 얘는 시간이 없었어요. 고3 때 좀 거의 학생부 마감 때라. 요렇게만 적어도 괜찮다는 얘기야.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것만 해도 이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야. 이런 학생 기록부 별로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얘는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뻐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얘가 3.78이랑 지금 78인지 98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78이나 98이나 그쵸? 근데 한양대 에리카 갔어요. 아니 서울대 의대보다 대학교를 어떻게 지금 레벨이 어떻게 되는 거지? 한양대 에리카 좋죠. 기계공학과 취업도 잘 되고 얘는 너무 좋아하고 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 군데서 필요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적어주신 거예요. 보세요. 이 창체하고 이 창체하고 딱 차이가 나지 않으세요? 부모님이 교수님이시라도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부모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 가정, 결과 플러스 알파.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샘플 좀 보여드릴게요. 얘 아까 걔인데 물리완 세특이거든요. 아까는 창체였고 기껏. 얘는 물리완 세특인데요. 이것도 배우는 거야 걔네들. 근데 물리완 세특에선 잘 적어주셨네. 컴퓨터는 산란. 이런 거 열심히 공부했구나. 자, 그러니까 그게 딱 보여줬는데 이렇게 해서 적혀져 있는 것보다는 동기, 가정, 결과 플러스 알파 방식으로 적혀져 있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줬지. 그래서 얘도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나갔더니 훨씬 더 나아졌지. 학생 세특이. 물리완 세특 되게 중요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렇게 보여주자는 얘기야.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다 한 거니까. 이거 자제분들한테 보여주면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하고 특별한 거 한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간 거야. 대단하고 특별한 왓이 아니라 아주 스트럭처를 그냥 공식적으로 움직인 거지. 그래야 평가를 잘 받으니까.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제가 문과 것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예.
얘는 한 2.56 넘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사과 미디어 괜찮은 과잖아요. 거기 국어 세특에 요거 보세요. 저런 거 진짜 조심해요. 특히 문과에서 조심해야 될 게 저런 거야. 저 중요한 첫 줄에 저렇게 진로와 연계된 걸로 시작하신다? 서울대학교랑 대부분 상위권 대학들이 다 똑같이 얘기한 게 진로화된 세특은 평가에서 배제한다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렇게 진로와 연계된 걸 적어주면 이 세특은 평가에서 배제해버리겠다는 얘기야. 왜 세특을 진로화하냐? 이건 학업 역량을 보려고 하는 건데 진로 역량은 창체에서 끝난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첫 줄에다 저렇게 적으면 이건 벌써 실망? 그러면서 평가를 안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시라고요. 이걸 가지고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이런 식의 구조를 바꾸자는 얘기예요. 그럼 너무너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 딱 교수님들이 원하는 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조화되는 거니까 뭐 여기 있는 내용 갖다 이렇게 적는 건데 뭐 적는 방식이 다른 거일 뿐이던데 뭐 요 매뉴얼대로만 가면 되는데 뭐 이렇게 동기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로 해줘야 이렇게 해서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선생님이 아름답게 알아서 적어주실 거야.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고2 영어 세특도 잠깐 볼까요? 이런 건 어때요? 이거를 아직까지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좀 집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학업 태도라는 얘기들도 자꾸 하고 또 어떤 대교 선생님도 자꾸 이걸 가지고 학업 태도라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거기 교수님들이 마련한 매뉴얼에 딱 얘기가 나와 있어요. 얼마나 쓸 말이 없었으면. 이 중요한 첫 줄에. 아니 역량 있는 아이들이라면 학업 태도가 우수하다는 말 안 써도 우수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지적 호기심을 가져서 있는 아이들은 당연히 학업 태도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왜 적냐고요. 딱히 쓸 게 없나 보다. 그럼 나머지 것도 읽어봐야 별거 없겠구나라고 먼저 이렇게 여기가 씌운단 말이야. 뭐지? 색안경을 쓰고 본단 말이야.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또 좋은 내용이잖아. 왜 이걸 이렇게 써먹어?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로 가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쓰면 된다. 얼마나 좋아요. 국가 의미나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진 학생으로서.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그냥 내가 봐도 너무 똑똑해 보인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천드리는 거니까 자제분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얘는요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싶어 했던 애거든요. 그래서 국어국문학과 가겠지, 그쵸? 뭐 국어 교육과가 아무튼 뭐 국어 관련된 데 가겠지. 그러니까 한국사나 문학에 대한 것들 관심 있게 보시겠죠? 근데 이렇게 메모를 적어간 거야. 이 메모가 잘못 적힌 건 아니지만 자기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너무 티가 안 나잖아.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로 적어서 가져가라고. 그래야 선생님도 아름답게 적어주신다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라도 이런 식의 구조로 해서 적어가면 아주 풍성하고 아름답게 된다, 이 얘기죠. 근데 자제분들 GPT 쓰시죠?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쓸걸? 근데 대학에서 GPT 쓰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지. 무슨 얘기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아니 컴퓨터로 다 쓰고 대학에서 그럼 그 GPT 가지고서 그것도 걸러낸대요. 그러니까 GPT로 학생보다 어느 정도 평가하려고 툴도 지금 만들어 놨대요. 그럼 GPT가 쓰고 있고 GPT로 평가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게 무슨 학생부 학 좀 없애세요 막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GPT를 한번 해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에 대해서 DBP와도 검색하는데 이걸 500자 음슴 함체로 적어줘 그랬더니 이 새끼 끝내주게 잘 적는 거야. 우와 나보다 더 잘 적은 것 같아. 세특을 끝내주는 것 같아요. 이러니 유혹을 느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거 제가 말도 안 했거든요. 이거 면접 때 물어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학생 서스펜션 구조에 대한 것들도 참고를 했구나. 학생이 알고 있는 서스펜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전 서스펜스 드릴러 영화는 알지만 그래서 면접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면접 준비해야 되는 거야. 학생부 전형으로 쓸 친구들은 그러니까 면접은 평상시에 준비하는 게 맞는 거. 그러니까 토론 발표 열심히 하라고요. 한 달에 2시간만이라도.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잘 적길래 내가 그러면 이런 거를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에 대한 걸로 한번 적어봐 줄래? 그랬더니 이 새끼 몰라요.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라는 거 자체를 몰라. 2015 학생기록부 재구조하라는 거 자체를 지금 모르고 엄한 소리 하고 있어.
제가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시죠? 다 쓰고 있습니다. GPT. 선생님들도 활용하고 계시고요. 대학에서도 활용하려고 하고요. 면접 강화하려고 해. 그럼 거기서 빈틈이 뭐야? 적어도 내 진로와 연계된 과목은 직접 쓰잔 말이야.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로. 분명히 차별화될 거 딱 보이지 않으세요? 그쵸? 그게 3개나 4개 정도, 맥시멈 5개면 충분하다. 더 많이 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확실한 차별화가 된다. GPT를 쓰니까 이것만큼은 우리가 직접 쓰자.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이해되셨나요? GPT 이 새끼 거짓말도 하는 거 다 아시죠? 걔 거짓말해요. 제가 얼마 전에 책 좀 이러이러한 내용의 책 좀 추천해줘봐 그랬더니 막 사진하고 막 저자하고 막 딱 이렇게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개를 집어갖고 알라딘에 넣어봤더니 책 하나가 이런 게 없대. 아예 없대요.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걔한테 이가 이런 책이 없다더라 계속 추궁을 했거든요. 했더니 아 고객님께서 하도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가상의 책을 한번 만들어. 이 새끼 거짓말도 해요. 그래갖고 믿을 만한 건 못 돼. 나머지 과목 다 GPT 하시라고요. 진로와 연계된 것만큼은 우리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를 활용하자고요. 직접 쓰자고요. 아시겠죠? 사람이 개입하자고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샘플 아니구나. 서울대학교에서도 아로리에서도 학생부 샘플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보시면 지금 이런 거 문제가 많은 학생기록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렇게 그것도 중요한 첫 줄에. 그리고 요거는 얘는 요거 영어고요. 요거 국어고요. 화학인데요. 화학 선생님 딱 2줄밖에 안 적었거든. 동기, 과정, 결과 다 써줬잖아. 많은 내용 써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과목에서도 혹시 써주고 싶으신다면 이런 식으로 슬쩍 흘려주는 거야. 약대 쓰는 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슬쩍슬쩍 흘려주신 게 더 좋은 거지만 아무튼 약대나 의학계는 화학이 더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보여주신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얘도 보세요. 얘도 보시면 국어랑 사문탐 그리고 영어에서도 보여주셨는데 요 영어 선생님 세특이 되게 좋았대. 제가 학생기록부 하면 그러니까 딱 모든 학과에서 다 공통적으로 영어 세특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진로와 연계된 걸로 이런 식으로 슬쩍 흘려주시는 거야. 되셨나요? 근데 영어는 역량을 보는 게 아니라 능력을 본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 뭐 2-3개 과목들이 있대. 영어는 꼭 세특 관리하셔야 됩니다. 영어 세특 꼭 관리하셔야 되는데 이거 너무 잘 적어주셨죠? 이게 무슨 과 갈 것 같으세요? 그냥 슬쩍 읽어보세요. 무슨 과야? 의대잖아, 의대 그냥. 근데 의학과 관련된 이런 걸로 뭐 원서도 찾아보고 막 그랬잖아요. 이 아이의 보캐블러리 능력 수준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대단하지 않겠어요? 이런 걸로 표현해 주는 게 바로 영어 능력이라는 얘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영어 세특은 꼭 들어가되 특히 진로와 관련한 이런 단어 쓰지 마시고 이렇게 은연중에 흘려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마지막 학생부 진짜 이거 어디 돌아다니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만약에 이거 어디서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면 여기 이분 저 이름 다 써놨어. 열심히 했죠. 대단하고 특별한 거 한 것도 없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한 거야. 그렇죠? 아마 우리 친구들 읽어보면 저런 건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걸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적어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선생님한테 얘 이렇게 적어내지 말고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적어서 했는데 이걸 보고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주셨다고. 너무 아름답게. 얘가 여기 강북에 있는 여고 아이거든요. 근데 내신이 내가 그때 얼핏 듣기로 2.7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2점대도 중후반인 것 같아. 고대 통계학과 붙었어요. 아, 고대도 별로세요? 아니 아까 한양대 에리카를 제일 좋아하시네. 이상하다. 서울대 의대랑 고대 통계학과는 좋은 데인데 이상하네. 이렇게 해서 적어주셨다고요. 이렇게 해야 이렇게 적어주실 수 있는 거지.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다 보이시죠? 학생기록부 테마도 여기 이게 얘 창체 중에 진로에 보였었대요. 그래서 좋은 평가 받았었대. 되셨죠?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제가 GPT는 이런 걸로 써먹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면접 좀 추출해줘봐 그랬더니 면접 문제는 잘 내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한번 친구들하고 토론 발표도 해보고 그럼 너무 좋겠죠? 네, 그래서 GPT는 이게 더 좋은 것 같고요. 제 마지막 PPT인데요. 둘 다 의대 쓰는 아이였어요. 둘 다 의대 쓰는 아이였는데 이런 거 안 썼으면 좋겠다고. 아시겠죠? 네. 그리고 나머지 거 보시면 얘랑 딱 보세요. 둘이 비슷한 거 가지고 했어요.
얘도 풀이의 변환에 대한 걸 뭘 했고요. 얘도 풀이의 변환에 대한 거 비슷한 걸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우리 신체에 있는 무슨 그런 표면적 뭐 그런 건가 봐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표면적에 대한 걸로 뭘 했나 봐 둘이. 근데 딱 보세요. 어때요? 부모님들 보시기에도. 위에 아이가 딱 구조적인 게 보이세요? 동기, 가정, 결과, 플러스 알파 딱 보이세요? 얘는 플러스 알파도 보이세요? 네? 얘는 발표함, 이거함, 저거함 다 나열식이잖아. 결과물도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둘이 딱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것만 좀 고쳐지고 나면 동기, 가정, 결과 플러스 알파의 구조도 딱 보이고 플러스 알파도 딱 보이고 얘는 플러스 알파 같은 건 아예 개념조차도 없는 애고. 그래서 둘이 다 서울대 의대 쓰고 지방 국공립 의대도 썼는데 얘는 서울대 의대 붙고 얘는 지방 국공립만. 서울대는 떨어지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플러스 알파를 좀 잘 활용하자. 적극적으로. 특히나 참 우리 의학결 안 가기로 했지? 그래도 안 가시더라도 좀 하면 안 돼요? 우리 플러스 알파 잘 활용하시자고요. 전국에 10%밖에 제가 그래서 이걸 GPT에다 넣어봤거든요. 둘을 좀 비교해 보라고. 그랬더니 이놈이 처음에 거부하더라고요. 그건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자기가 평가할 수 없다. 근데 얘 멍청한 게요. 계속하면요 해요. 가뿐상은. 그래서 계속했더니 얘도 평가를 쫙 하더라고요. 빨간색 좀 보세요. 다양한 탐구 딱 돋보이고 둘 다 되게 수학을 이용해서 의학 결과 얘도 딱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접근 딱 좋았는데 여기서 차이가 보인대잖아. 이 깊이의 차이가 바로 뭐예요? 얘는 이렇게 추가에 대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야. 뭔가 얘가 추가로 하고 있다는 건 깊이도 있고 적극성도 더 있고 더 활발하다는 뜻이지. 우리 근데 이게 대단하고 어려운 게 아니란 얘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되셨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1시간 반 잡았었는데 지금 10분이나 일찍 끝내드렸어요. 혹시 질문?